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의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회고와 전망 시리즈로 제가 올해 벌써 동영상을 유튜브를 한 30편 이상을 찍었습니다. 뭐 이제 국내 시장 얘기, 업계 얘기, 글로벌 시장 관련해 갖고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세안 시장까지 다른 데 없는 시리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종합편이기 때문에 Q&A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제가 정리하면서 시장의 앞으로 방향성도 좀 한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2019년 회고와 전망 1인당 GDP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뭐 총 75조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올해 뭐 3만 달러 넘어섰는데 최근 데이터입니다. 3만 3천 달러까지는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기업들 경쟁력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조 달러 중에 미국 20조, 한중이 19조, 일본 5조 4천, 우리는 1조 5천, 중국은 12조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일단은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 후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2020년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요한 거. 인구가 많다고 했던 중국이 14억 2천인데 중국은 1인 가족이 에서 3인, 2인 가족으로 바뀐 지 3, 4년밖에 안 돼서 앞으로 인도 시장이 13억 7천으로 5천만 차이인데요. 뭐 생산 거점도 인도로 많이 가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인구 1등 인도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변화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인구는 경제력이다 1억 이상이 돼야지 포트폴리오가 나온다고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 2018년 5,180만 명인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 2007년부터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30년 경험하다 보면요. 비슷한 추이와 트렌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에 따라서 영향력도 보일 것이다. 자, 글로벌 시장에는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축이 있습니다. 제가 알겠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을 하든 비즈니스 하든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이동하는 거를 여행 패신저고, 화물 이동하는 걸 카고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 걸어가고, 바다, 하늘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화물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때 보면요, 여러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일단, 상품을 이동할 때는 선박을 이동할 때 해서 컨테이너,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동한 자동차 전용선, 그 다음 가스나 쉐일을 이용하는 LNG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옥수수 이런 비료, 사료 같은 걸 하는 벌크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으로 이동할 때는 비행기라든가 뭐 에어카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국내에서 해로 갈 때는 비행기하고 선박밖에 이용 못합니다. 근데 그 외에 어디죠? 땅과 땅이 연결될 때는 자동차하고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 전에 설명했지만 땅이 넓은 나라,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미국, 중국, 이 나라들, 물론 캐나다도 있지만 이 나라들은 철도가 국내에 연결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나라는 27개국이 국경선이 다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다 철도가 연결돼서 글로벌의 운송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항공 운송수단 플러스 그 다음에 해상, 그 다음에 열차, 기차, 트럭 해서 복합 운송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소비시장은 커져야 결국은 그 나라 경제가 활력소, 풍선처럼 탄력을 받거든요. 근데 소비시장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탄력이 없어서 고무풍선이 쭈그러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국가 경제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국가마다 경제 정책이라든가 소비 활력, 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2020년에 어떻게 할까? 그거는 제가 2020년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소비시장의 큰 트렌드는요, 혼밥, 혼술, 혼놀이 시대가 너무 빨라졌다. 예상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 짜장면부터 모두 빨리빨리 문화, 전화 한번 하면 5분, 10분, 길게는 20분, 뭐 피자도 뭐 20분 안에 안 갖다 주면은 뭐 돈을 안 받아 이런 저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빨리빨리 문화가 안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너무 개인주의의 어떤 문화를 팍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최소 1인 가족이 벌써 12% 600만입니다. 또 65세 이상이 14% 700만 명이 차지합니다. 이제 결국 뭐냐? 우리나라의 어떤 뭐 3인, 4인 가족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제조업, 유통업, 앞으로 이제 물건을 팔 때도 없죠. 용기부터 디자인부터 판매부터 모든 게 이제 다 바뀌어갈 거예요.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뭐 마켓컬리가 포장을 할 때도 보면요. 1인, 2인 포장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장에 용기가 많이 들어가죠. 패키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소비자들이 활성해야 되는 시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글로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글로벌의 생활수단이 변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루 이틀, 1, 2일은 한국, 중국, 일본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자, 동남아 아세안 10개국은 시차가 1시간, 2시간이지만 우리는 보통 3일에서 5일 생활권 영역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근데 7일에서 10일 생활 영역권 어디죠? 미국, 유럽의 전역은 일주일에서 10일 영역입니다. 그러면 최장 시간 많이 걸리는데 어디 아시죠? 남미는 2주일을 갔다 와요. 왜냐면 직항이 없으니까. 트랜스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빠르면은 2, 3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의 글로벌 시장의 영역으로 다 들어와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건요. 글로벌의 최강자 아마존, 월마트 시리즈를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존은 매출 또 늘었습니다. 230조까지 늘었습니다. 자, 월마트 550조에서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승자가 누구냐 해서 저는 아마존을 손들어 준 게 뭐냐면은 아마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13개 거점에서 계속 지금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안정화시키고 거기다가 충성 고객 태우고 고객을 창출하면서 계속 상품을 런칭시킵니다. 자기의 영역의 바운드리에다가 계속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글로벌 시장에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안정화시키고 거기 네트워크 간에 융합을 시키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거기다가 태우면 돼요. 왜냐? 충성 고객, 고정 고객, 지속 가능한 고객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따로 만들면 이걸 갖다 통합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 점포 없애고 이 전자상거래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에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융합형 가치 지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점포를 많이 갖고 점포를 갖다 확산을 시켰지만은 아마존을 쫓아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외에 월마트는 역사 안에서 아마존에 했던 경쟁 라이벌 기업으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월마트는 지금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택배 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택배는 1970년대에 만든 게 야마토인데요. 야마토부터 시작한 택배, 한국은 92년, 93년에 한진, 현대, 대한통운 시작해서 만들었고 중국은 2000년 이후에 꽝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뭐 신동, 순펑 이 다양한 택배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지금 물량을 엄청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2019년 11월 10일 광군년 얘기를 한번 딱 하겠습니다. 하루 매출이 작년에 34조에서 44조로 20% 급상승하면서 일일 매출도 1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택배가 늘어나고 광군절, 그다음 미국의 블랙 플라이, 한국에도 한 달 동안 됐던 11월에 어떤 빅세일 이게 늘어났던 건 뭐예요? 그만큼 택배 관련 취급 개수가 늘어났던 얘기입니다. 자, 2018년 한 해를 보더라도 한국은 25억 개 택배 취급이고 택배를 만든 일본은 43억 개입니다. 근데 중국은 얼마라고요? 500억 개까지 갔습니다. 올해 이제 광군절의 흐름이나 이걸 보면요. 2019년 데이터가 나와야겠지만 중국은 지금 택배 취급 개수가 거의 한 100억 개가 늘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럼 몇 배? 500억 개에서 자그마치 600억 개까지 늘어나는 게 중국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과의 어떤 연결, 네트워크, 콜라보레이션은 너무 중요한 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자상거래 급증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한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갖다가 같이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 원하는 기업, 원하는 상품 모든 걸 갖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 넓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든 상품을 다 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상품, 비싸도 꼭 원하는 상품 이거 이제 명확히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는 제가 어제 이제 대학원 수업하는데 어느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희가요 신발을 멋있게 그냥 구두를 했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까요? 지금 이제 창업자의 아버님이 지금 저기 고민을 많이 하셔갖고 지금 클로즈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저성장에 힘들 때 제일 안 팔리는 게 뭐냐면 옷하고 신발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소비자들은 3개 살 거 2개 사든지 1개 살 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 왜 그러냐? 글로벌의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경쟁 우위나 시장을 리더가 되려면 달려가야 되는데 그만큼 경쟁 우위하기 힘든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최근 데이터입니다. 일본 편의점 2019년 거의 통계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요. 우리 돈 120조까지 나왔습니다.
참 택배 30, 그러니까 편의점 30몇 년에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1988년부터 택배 편의점 하고 나서 편의점 시장 지금 25조는 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편의점은 영원히 살아남는 유통 매장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편의점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급격하게 뭐 30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팍팍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은 혁신과 성장하면서 상품 아이템을 쏟아부어서 물류도 좀 잘하면서 비용 절감하면서 서비스 향상하는 편의점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주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2019년을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도 변함없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이 박사 통통통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드립니다.